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거냐? 푸아하하. 세라야, 장례식장에서 왜 웃니? 죄송해요. 그냥 황당해서요. 잠시 뒤 복도에서 통화하는 세라. 등기 이전 준비 다 됐고요. 보상금 들어오면 바로 진행하죠. 보험금도 곧 나올 거예요. 하하. 잘 됐네요. 금자가 다가오자 세라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장례도 치르기 전에 무슨 정리를 한단 말이냐?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척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정숙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남편 전사 소식 앞에서 웃음을 터뜨린 며느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새벽 5시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금자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씩씩하게 국자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아들 준호의 군복 사진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준호야, 오늘도 엄마가 든든한 국밥 끓여놨다. 금자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중사로 복무 중인 준호는 올해로 군 생활 15년째,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세라와 손자 민재가 기다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금자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엄마, 요즘 부대 식자재 냄새가 좀 이상해요. 뭔가 심상치 않다고 해야 하나. 그때는 단순히 군대 음식에 대한 불만 정도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금자는 국물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아들이 곧 전역해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손님들로 북적이던 국밥집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자가 국자로 국물을 젓는 소리만이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카운터 위에 놓인 오래된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금자는 기름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금자네 국밥집입니다. 혹시 박준호 중사의 어머니이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가 금자의 가슴을 덜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육군 제7사단 작전과 김대위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금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하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죠. 이런 전화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준호 중사께서 어제 오후 3시경 임무 수행 중 사고로 전사하셨습니다. 전사. 그 단어가 금자의 귀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정지된 듯 했죠. 사고가 아니라 전사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사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평범한 부대 생활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금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금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전사했다. 그것도 저녁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금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늠름한 군복 차림의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을 다신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서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은 조화와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관 앞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죠.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토록 아픈 줄 몰랐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거냐? 금자의 오열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세라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세라는 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푸후후, 푸아하. 작은 웃음소리가 세라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봤죠. 상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라야, 너 괜찮냐? 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세라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억지로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여전히 웃음으로 떨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그냥 너무 현실 같지 않아서. 세라는 변명했지만 금자의 눈에는 그 웃음이 결코 슬픔 때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남편 장례식에서 웃다니. 금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늦게 조문객들이 줄어들 무렵 금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세라를 발견했습니다. 세라는 전화를 하며 또다시 웃고 있었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기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등기 이전 준비 다 됐고요. 보상금 들어오면 바로 진행하죠. 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금자는 충격을 받았죠. 남편의 장례식 중에 부동산 거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곧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금액이 괜찮더라고요. 하하, 정말 잘 됐네요. 세라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신이 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뒤에서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이제야 관 앞에서의 기괴한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세라가 돌아서자 금자와 마주쳤습니다. 세라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세라야, 지금 무슨 통화를 한 거냐? 그리고 아까 왜 웃은 거냐?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잠깐 망설이더니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웃은 건 그냥 황당해서. 정리? 준호 아빠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황당하면 우는 게 정상이지. 왜 웃냐? 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세라는 주위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럼 대체 뭘 정리한다는 거냐?
아직 장례도 못 치른 마당에 등기 이전이 뭐고 보험금이 뭐냐?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남는 건 집과 돈뿐이죠. 민재라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금자는 며느리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세라야,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게 웃을 일이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잘 사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세라가 다시 한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죠.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손자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할머니, 아빠 정말 안 돌아와요? 엄마는 왜 웃어요? 금자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잔인했거든요. 세라는 민재의 말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랑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더 좋은 곳으로 말이야. 금자는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의 속내를 알 것 같았죠. 아들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금자는 국밥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받지 않고 그저 아들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세라의 기괴한 웃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단순한 욕심 이상의 것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도식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식은 금자와 오랜 친구였고 예비역 헌병 준사관 출신이었죠. 평소에도 예리한 관찰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금자야, 어제 장례식 때 좀 이상한 걸 봤다. 도식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들어 도식을 바라봤죠. 뭔가 이상했다고? 응. 군 간부들이 연결식 내내 눈치만 봤어. 보통은 당당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건데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 도식의 말에 금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 보통 전사자 가족에게는 상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는데 너한테는 그냥 임무 수행 중 사고라고만 했잖아. 맞아. 나도 그게 이상했어. 도대체 무슨 임무였는지, 어떤 사고였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국밥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혹시 박준호 중사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한지우라고 합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고요. 한지우는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자와 도식은 서로를 바라봤죠. 왜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난 건지 의아했습니다. 사실 준호 중사 사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돼서 왔습니다. 의문점이요? 네. 우선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임무 수행 중 사고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한지우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사고 당일 부대 급양품 관련 기록을 요청했더니 거부당했다는 점입니다. 금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급양품이라는 단어가 준호가 마지막에 한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급양품이요? 우리 준호가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식자재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욱 수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급양품 반품 기록이나 폐기 처리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군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도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뭔가 숨길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특히 급양 관련 사고는 책임 소재가 복잡해서 더 그래.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사실인가요? 준호 중사가 소속된 부대에서 최근 급양품 관련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겁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가 몇 차례 있었고요. 금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데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은밀하게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도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은폐 아니야? 금자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조직적인 은폐라면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였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죠. 국밥집에 계시면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도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보상금이나 보험금 때문에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금자는 어제 세라의 기괴한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통화 내용도 말이죠. 사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세라가 웃으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지우와 도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군요. 진상규명이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준호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금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거든요. 뭔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우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국밥집은 점점 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누가 막아서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한지우 변호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어머님,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정말인가요? 금자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네. 부대 근처 도매상을 찾아가서 증언을 확보했어요. 한지우는 녹음기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사고 하루 전에 도매상 사장이 부대 급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달걀 박스에서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서 반품하겠다고 말이죠. 그럼 반품을 받아줬겠네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급양 담당자가 그냥 쓰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썩은 달걀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도매상 사장이 뭐라고 했나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쓰겠다고 다시 항의했는데 급양 담당자가 화를 내며 지시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대요. 한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금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준호 중사가 급양 담당자와
크게 다투었다는 목격담도 확보했어요. 우리 준호가요? 네. 부대 내 다른 병사가 증언했는데 준호 중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죽는다고 소리쳤다고 해요. 금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동료들을 지키려고 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고 당일에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영상이 있나요? 없어요. 해당 날짜의 서버가 통째로 삭제됐답니다. 한지우의 말에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 뭐 하고 계셔요? 세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한지우를 보더니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분은 누구세요? 준호 사건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야. 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건이요? 무슨 사건 말인가요? 준호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거잖아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의문이요? 죽은 사람 가지고 왜 자꾸 문제를 만드세요? 세라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가족이라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막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세라야, 너도 준호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어머니,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사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거든요. 금자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이게 뭐냐? 새 아파트 계약서예요. 보상금 나오면 바로 이사할 거예요. 벌써 집을 구했다고? 한지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집을 구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한지우의 말에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왜 보상금이 지연돼야 하는데요? 만약 사고 원인이 부대 과실로 밝혀지면 보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빨리 받아서 정리하고 싶어요. 세라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는 잠시 나간다며 복도로 향했는데 금자와 한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요? 조사한다고요. 아니에요, 막을 수 있어요. 그 할머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금자와 한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죠.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세라의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준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세라야, 너 도대체 누구랑 통화한 거냐? 그냥 보험회사예요. 하지만 금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라가 떠난 후 한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어제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이야기요? 군 간부랑 약속한 대로 진행된다면서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한지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요. 계획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확신이 들었죠. 준호는 억울하게 죽었고 누군가 그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변호사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우리 준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국밥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거든요. 사흘 후 아침, 금자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가게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박금자 씨 맞으시죠? 위생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익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금자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아들 장례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조리대, 심지어 금고까지 모두 뒤져가며 문제를 찾으려 했죠. 여기 유통기한 지난 재료가 있네요. 그건 어제 받은 건데요. 유통기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억지로라도 문제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며 서류를 작성했죠. 그때 한지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점검을 나왔어요. 누가 신고했다는데? 한지우는 직원들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익명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세라가 신고했다는 것을 말이죠.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점검이 끝난 후 한지우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군에서 준호 중사의 사망 원인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전사에서 과실사로 변경됐어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거죠. 금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동료들을 구하려다 죽었는데 오히려 본인 잘못이라고 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한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 중사의 개인 소지품을 받아왔어요. 사물함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상자 안에는 준호의 수첩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에 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달걀 냄새 심하다. 급양 담당자가 그냥 쓰라고 한다. 내일 강행하면 분명 사고 난다. 이렇게 하면 사람 죽는다.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위험을 경고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USB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지우가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하나 나타났죠. 이게 뭘까요? 동영상을 재생하자 부대 급양 창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죠. 화면에는 썩은 달걀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풀어. 썩은 건 숨겨놓고 쓸만한 것만 골라서 써. 하지만 중령님, 이미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괜찮아. 요리하면 모를 거야. 예산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 금자와 한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 간부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영상 배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그 목소리는 세라였습니다.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죠. 세라가 왜 거기 있는 거죠? 한지우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부대와 어떤 관계가 있었나 보군요. 동영상은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세라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이 동영상에 대해 아는 게 있냐? 금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라는 잠깐 당황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준호가 찍은 건가요? 내 목소리가 들어있어.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부대에 왜 가요? 그럼 이 목소리 주인이 누구냐? 한지우가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부대 사람들과 무슨 거래를 한 거냐? 세라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뭘 했다는 거냐? 보급업체 사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부대와 거래하는 걸 도와드렸고요. 금자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준호가 죽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돈만 벌려고 했는데 준호가 방해해서. 세라의 말에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는데 며느리는 돈 때문에 가담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신고도 내가 한 거냐? 어머니가 자꾸 조사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한지우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방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세라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민재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 했던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군부와 보급업체, 그리고 세라까지 모두가 적이 된 상황에서 금자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세라가 진실을 털어놓고 떠난 후 금자는 며칠 동안 국밥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믿었던 며느리가 아들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민재가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할머니, 왜 가게 안 여세요? 민재야, 할머니가 좀 아파서 그래. 엄마가 이상한 말 했어요. 민재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 새집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죽고 나서도 엄마가 새집 이야기해요. 금자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어린 손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나쁜 일 했어요? 아니야, 민재야. 아빠는 좋은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거야. 금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죠. 그때 도식이 들어왔습니다. 금자야, 계속 이럴 거야? 준호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어? 도식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상이 다 적 같아. 그럼 더욱 싸워야지. 포기하면 준호가 진짜 개죽음 당한 거야. 도식의 말에 금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보자고 생각했죠. 금자는 무너졌던 국밥솥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엄마가 국으로 사람을 살려야겠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하나둘씩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해요. 준호 중사님이 억울하게 당했다면서요? 끝까지 싸우세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금자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던 금자의 인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힘이 생겼습니다. 참전용사 모임에서 찾아온 거였죠. 금자씨, 우리가 도와드리겠소. 김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가 나서야 해. 참전용사들이 금자 편에 서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준호 중사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지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금자는 주저했지만 한지우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공개할 때가 됐어요. 혼자 싸우지 마시고 시민들의 힘을 빌려야 해요. 금자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아들 잘못이라고 하고 며느리는 보상금만 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여론이 들끓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압력도 심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국밥집 할머니,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지내세요. 누구세요? 그냥 충고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손해보는 건 당신이에요. 금자는 무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한지우 변호사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 준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해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날 밤 금자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국밥집 불빛은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말이죠. 시장 상인들, 참전 용사들,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금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편에 서 있었거든요. 며칠 후 청문회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박준호 중사 사망 사건 국정감사 청문회 개최. 군 급양품 비리 의혹 본격 조사.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죠. 국밥 냄새가 시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냄새였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회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자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준호의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참전 용사들, 그리고 시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준호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중령이 나왔습니다. USB 동영상에서 썩은 달걀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중령, 준호 중사 사망 당일 급양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급양품은 정상적으로 공급됐습니다. 중령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변호사가 준비해온 증거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동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에 준호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그냥 풀어. 썩은 건 숨겨놓고 쓸만한 것만 골라서 써.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것은 편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위원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중령, 계속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매상 증언도 있고 물증도 충분합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영상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거든요. 이 목소리의 주인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죠. 금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세라 씨, 당신이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세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당신과 보급업체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한지우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세라 씨는 보급업체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납 비리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준호 중사가 알게 되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세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재를 위해서였다.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죽인 걸 아이 핑계 대지 마. 양심도 없는 여자. 세라는 울면서 계속 변명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준호가 죽을 줄은. 그냥 돈만 벌려고 했는데. 그때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세라 씨, 당신이 보급업체 사장과 나눈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제 없어요. 남편이 방해하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보험금하고 보상금 나오면 아파트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라가 남편의 죽음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석에서 일어나 세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세라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준호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는 정말 내가 우리 준호를 죽인 거야. 내가.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거든요. 위원장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자가 다시 증인석에 앉자 위원장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금자는 준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우리 준호가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금자가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냄새 심하다. 급양 담당자가 그냥 쓰라고 한다. 내일 강행하면 분명 사고 난다. 이렇게 하면 사람 죽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준호는 끝까지 동료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관 속에 우리 아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부탁드려요. 금자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보급업체 직원이었죠. 저는 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어요. 남성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장과 세라 씨가 나눈 모든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중령님께 전달한 돈 내역도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었죠. 위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준호 중사는 군 급양품 비리를 고발하려다 희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의뢰하겠습니다. 그 순간 군사경찰이 들어와 중령과 세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죠. 민재야,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모두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거든요.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죽이며 뉴스를 지켜봤죠. 박준호 중사의 사망 원인을 과실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급양품 비리를 고발하려다 순직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금자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거든요. 또한 국방부는 군 급양품 납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호야, 이제 됐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세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죠. 한지우 변호사가 찾아와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세라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나요? 징역 3년입니다. 그리고 중령은 5년, 보급업체 사장은 7년을 받았어요. 금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라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손자 민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재는 어떻게 되나요? 세라 씨 부모님이 당분간 키우시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민재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며칠 후 민재가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죠. 할머니,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금자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재야, 어른들 일이야. 넌 걱정하지 마.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금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 할머니가 너 잘 키워줄게. 아빠처럼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키워줄 거야. 한 달 뒤, 금자는 국밥집 간판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준호식당 -9은 사람을 살린다. 간판 교체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아들의 동료 군인들도 왔거든요. 금자 사장님, 준호 중사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젊은 병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준호 중사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금자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새로 단장한 준호 식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군인들도 여럿 와서 국밥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또 올게요. 젊은 병사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자는 국자를 저으며 흐뭇하게 바라봤죠. 뜨겁게, 든든하게 먹어라. 몸이 튼튼해야 나라도 잘 지키지. 금자의 따뜻한 말에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민재도 할머니 옆에서 그릇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할머니, 아빠가 영웅이에요? 그래, 민재야. 너 아빠는 진짜 영웅이야. 동료들을 구하려고 싸우다가 하늘나라로 간 거야. 민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될래요. 나쁜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어요. 민재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 국밥처럼 말이야. 금자는 솥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이 국물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주잖아.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날 밤 금자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차를 한 잔 올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가 너 대신 살아갈게. 민재도 잘 키울 거고 이 국밥으로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해줄 거야.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였죠. 박 사장님께 감사패를 드리러 왔습니다. 군 급양품 시스템 개선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해서요. 하지만 금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준호만 억울함이 풀렸으면 됐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준호 중사님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요. 금자는 결국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준호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고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 식당은 또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밥집이 아니었죠.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금자는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제도를 바꿨고 한 그릇의 국밥이 세대를 이어주고 있다고 말이죠. 할머니, 이 국밥 정말 특별한 맛이 나요. 한 젊은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끓인 국이니까 맛있지.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은 다시 끓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희생을 기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국이 말이죠. 그리고 민재가 자라면 이 사랑도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따뜻한 국밥 냄새에 감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탐욕과 금자의 모성애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인간성을 잃는 것과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 말이죠. 준호가 동료들을 지키려다 희생된 것처럼 때로는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따뜻함처럼 우리도 서로를 보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어요.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